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 정지용님의 유리창을 해설 강의 해보겠습니다. 정지용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시인이죠. 월북 작가입니다. 월북 작가이시고요.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유리창이 이제 중심 소재, 즉 제재가 되겠고요. 뒤에 1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이게 연작시인 것 같습니다. 시리즈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화자와 대상, 상황 심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자는 나. 이 시를 보면 나라는 말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재해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상은 소재인 유리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니라고 나와 있죠. 니. 너입니다. 너. 우리 너는 하는 거, 니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너가 됩니다. 니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산새처럼 날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죽었고요. 그러면 상황은 화자는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고요. 화자는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고, 니는 죽은 겁니다. 그럼 화자는 니와 사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운 폐혈관이 찢어졌다 할 때 고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혈관이 곱다는 얘기는 어린 아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니가 아들이 죽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죽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자는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매우 슬플 것이고, 그 아들이 매우 보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 요 상황만 잘 아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의 상징적 의미, 이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캐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보겠습니다. 유리의 중심 소재이죠. 유리창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유리에 차갑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슬프다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슬픔 나와 있습니다. 어른거린다. 그러면 이 차갑고 슬픈 것을 선생님이 빨간색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애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리창에 성애가 끼어서 어른거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열없이 밑에 보니까 좀 겸연쩍고 부끄럽게 붙어서서 유리에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고 있네요. 하호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입김을 흐린다는 것은 화자의 행위가 나와 있는 것이죠. 길들은 것처럼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그러면 차갑고 슬픈 것이 여기 언 날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애가 실내와 실외의 기온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내는 따뜻하니까 그 기온 차이에서 유리창에 얼어붙어서 생긴 것인데,
이것이 녹으면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리고 밖에 빛이 있다면 이것이 반짝이고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빨간 것은 성애라고 보면 되겠죠. 성애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것은 역시 화자의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예 이 화자의 행위를 따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워버리고요. 요거를 화자의 행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의 행위, 요것도 화자의 행위. 근데 왜 이 화자는 성애를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볼까요? 새까만 밤이 밀려와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그러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는 이 시점은 밤입니다. 따라서 시간적 배경이고요. 밤에 유리창에서 소년을 보고 있죠. 그 물 먹은 별 역시 이것도 성애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은 성애가 되겠습니다. 성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그럼 보석도 성애가 되겠죠. 그럼 밤에 이 성애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반짝이면서 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그러면 유리를 닦는 것은 지우는 행위와 관련되죠. 따라서 요 행도, 그러니까 칠행죠. 칠행도 화자의 행위입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그럼 외롭다는 마음은 아들이 죽어서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별을 했기 때문에 외롭다, 네가 보고 싶은데 나는 혼자구나, 이래서 외로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볼까요? 그런데 왜 황홀할까요? 외로운데 왜 황홀할까요? 이제 아들이 죽어서 더 볼 수 없지만 유리창에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 아들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따라서 황홀하는 아들과 재회를 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물론 환상이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그러면 니죠. 그러니까 죽은 아들의 사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인을 추측할 수가 있죠. 아, 폐병으로 죽었구나. 아, 하고 감탄사를 얘기했고요. 너는 이별한 아들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러면 이 산새라는 단어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날개 있죠. 날개를 파닥거린다 와 관련이 되는 거죠. 날개를 파닥이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러면 네가 산새처럼 하고 비유를 했는데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했던 성애 있죠. 성애. 이 성애가 결국에는 비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애는 죽은 아들이었던 거죠. 그죠? 이별한 아들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리창에 맺혀져 있는 성애를 통해 죽은 아들의 환영을 느끼고, 환상입니다. 환영. 환영. 환상의 그림자란 뜻이죠. 느끼고 슬픔과 반가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자가 방에서 유리창을 보고 있는데요. 유리창을 보고 있는데요. 이 유리창을 지우고 보는 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창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밤에 성애가 이렇게 반짝이는 것을 통해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밤에 반짝이는 이 성애를 보면서 죽은 아들의 기운을 더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창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리창은 여러분 밖을 볼 수 있지만 몸으로 이걸 뚫고 나갈 수는 없죠. 문을 열고 나갈 수는 있어도 유리창을 뚫고 나갈 수는 없죠. 유리창의 의미가 바로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이중적인 의미, 즉 이중성과 양면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리는 밖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밖을 차단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차단과 그 다음에 매개라는 두 개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데요. 차단한다는 것은 부정적이고 매개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차단, 즉 단절의 의미와 그 다음에 다시 만난다, 재회한다는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단절은 아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다음에 순간적이나마 아들의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황홀함을 이 화자는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볼 수 없다는 마음에서 현타가 오겠죠. 그래서 유리창은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소재라는 측면에서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 것은 차갑고는 성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슬프다고 했기 때문에 감정을 이입한 사실이 이 성애를 통해서 죽은 아들의 모습을 어른거리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겸연쩍게 유리에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는 것은 아들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보기 위한 행동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은 아이가 새처럼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파닥거리면서 죽어간 아들의 모습도 연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는 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이 행동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그러면 밤에 유리창에 비친 불빛이 부딪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새까만 밤은 부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어떤 죽음의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먹은 별, 결국 아들의 모습이고요.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모습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몸서리치게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외로운 것은 사별로 인한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나는 외로움과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나마 제외할 수 있다는 황홀함을 동시에 이중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는 아들의 사인을 알 수 있고 하고 슬픔을 표출하는 겁니다.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하고
다시 한번 슬픔을 표출하는 것이다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는 아들이 죽은 거치고는 감정이 매우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대상심과 그리고 유기적 해석까지 해보았으니 이제는 우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라고 했습니다. 차갑고니까 촉각적 심상으로 보겠습니다. 유리에 슬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창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성애에 어른거린다 니은 사용해서 현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라는 말이 끝에 하나, 둘, 셋. 그래서 요것이 출제가 된다면 평서형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되었다. 또는 라임, 가군이 사용되어 운율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시각적이네요. 길들은 것처럼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다시 한번 현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시각적 심상이고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는 식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2개 이상이면 식구라고 해요. 구절이라고 하죠. 식구가 반복이 되었고요. 새까만 색채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이것도 대꾸로 보겠습니다.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여기 반점 보이죠? 읽을 때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이라고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점, 국에서 원래 반점이라고 하는데요. 쉼표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점과 쉼표의 사용도 출제 요소가 되길 텐데요. 2가지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을 조절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모양에 주목해 보면 물먹은 별, 이 성애나 이 성애의 모습을 또는 별의 모습을 보석처럼 보석의 모습을 시각화했다. 이렇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물방울 모양처럼 시각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석처럼은 직유법이 되겠고요. 박힌다 역시 현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행위가 나와 있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외로운 황후라는 서로 좀 잘 안 어울리는 단어가 같이 나왔어요. 뭐 이 언어와 황후라리라는 언어가 좀 모순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모순형용 역설법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이해가 됩니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외롭지만 잠시 만날 수 있어서 황홀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고운 폐혈관이 지쳐진 채로 영탄법입니다. 감탄사를 사용했고요. 니는 대상입니다. 진짜 대상은 니였죠. 산새처럼. 직유법이고요. 날아갔구나 하고 다시 한번 영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슬픔이라는 감정이 아들이 죽은 것 치고는 좀 절제되어 있는 편입니다.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건 같지 않습니다. 혼자서 말을 한다. 맨 마지막에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역시 혼자서
감탄형 종교럼이 감탄사를 사용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을 건네는 어투는 아니고 고백적 어조 사용 또는 독백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체 말을 건네는 어투는 아닙니다. 그래서 쌤이 그림까지 잘 그렸으니까 요시 잘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캡처하실 분 캡처하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 많이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9학년도 수능특강, 2019년 수능특강 문학에서 요거를 골라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